이번 시간에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수학 주제 탐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수학 주제 탐구를 하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수학 관련 또는 과학 관련 주제 탐구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능력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특목고, 그러니까 뭐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뭐 외고, 국제고를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수학 관련, 과학 관련 그 탐구 경험을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모든 고등학생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대학 갈 때. 그래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체가 수학이나 과학 관련 주제 탐구 활동을 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자기가 무엇을 탐구했는지를 자기소개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관련 주제 탐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선배들이 썼던 예시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수학 관련 주제 탐구는 자기소개서의 필수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소개서는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목고를 희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영재고, 과학고 특히 그다음에 자사고 등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의 필수 항목으로 학업 역량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이 잠재 능력과 영재성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심화 탐구했던 내용을 적어야 돼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수학 또는 과학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니면 둘 다 적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적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미리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탐구했던 내용이 생기부, 그러니까 교과 세특에 적혀 있으면 여러분이 탐구했던 게 사실이 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적는 겁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적어야 돼요. 자신의 잠재 능력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탐구 활동을 했던.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은 이제 과학 관련 탐구 활동을 적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학 관련 된 내용만 간추려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학 주제 탐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탐구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뭐 어떤 주제로 탐구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탐구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 탐구라는 것은 논문을 말하나요? 논문 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논문 쓰는 경험은 대학생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탐구해야 될지 이 탐구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거인데 이 탐구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예시가 좀 필요합니다. 좀 이따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교육 과정과 연관된 내용으로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또는 과학 관련 탐구 주제를 선택하라고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무슨 전문가들이나 할 법한 그런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내용은 교육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입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학생이 한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과서의 단원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관된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그 탐구 주제 활동을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 확인한 다음에 얘 진짜 한 것 같다. 그러면 생기부에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교과 세특에 적어요. 두 번째는 탐구 계획서 작성인데요. 이거는 계획서는 개별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적지 않아도 돼요. 이 탐구 계획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A4 한두 쪽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서 무엇을 탐구할지, 심화 탐구를 무엇으로 할지, 또는 조건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소주제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영재학급이라든가 영재기관 이런 데서는 양식에 따라서 탐구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별다른 부담 없이 그냥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 정하고 그 다음에 대주제를 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탐구할지를 세분화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다음 3번은 탐구 활동 및 보고서 작성. 이게 이제 실제적인 활동인데 활동과 보고서인데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 동기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탐구 방법, 절차, 그 다음에 내용. 이 내용이 제일 길겠죠. 그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탐구를 하게 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 결과도 간단하게 내용에서 언급하고요. 맨 마지막에 결과를 적는데 이때는 탐구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다시 적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본 개념에서 심화 탐구 조건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2차원 평면 도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심화 탐구를 할 것이냐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주제 탐구 제목으로 정했다, 주제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방법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대표적인 7개 과정을 선생님이 수학귀신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학귀신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검색하면 대표적인 7개 과정을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본문에. 그러면 기본 개념에 대한 접근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은 탐구가 아니라 그건 공부가 되겠고요. 탐구라는 것은 2차원 평면 도형을 3차원 입체 도형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화 탐구예요. 확장, 조건 변형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변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수직인 세 개의 변을 면으로 확장을 하겠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네 개의 면의 넓이 사이의 관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수직인 세 개의 면이 있죠. 밑면, 옆면 두 개, 그죠? 이 세 개의 넓이의 제곱의 합은 빗면은 이제 삼각형인데 빗면의 넓이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선생님이 발견했는데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 연관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모든 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부 다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좌표에서 거리 개념은 모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탐구를 해도 돼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제를 선정하면 되고, 너무 어려운 주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탐구 주제 선택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교육 과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요. 교육 과정을 벗어나면 생기부에 기록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과 연관된 내용으로 선정을 하되, 가급적이면 주제 선택 단계부터 그 교과서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주제를 한번 탐구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탐구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관된 내용으로 탐구를 할 경우 생활기록부 세특, 교과 세특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에서 심화 조건 변형으로 가능한 주제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해도 돼요. 심화해도 되고, 그다음에 확장해도 되고, 그다음에 조건을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조건 변형의 대표적인 것이 하노이 탑이잖아요. 하노이 탑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 선생님이 아주 기본부터 변형한 위탑, 모든 변형한 위탑을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한번 보면요. 기본 한 위탑은 이제 기둥이 3개이고 원판을 옮기는 2개의 규칙 있잖아요. 한 번에 하나를 옮긴다. 그 다음에 작은 원판에 큰 원판에 놓을 수 없다. 인데 그에 대한 탐구도 사실은 대단히 많습니다. 양이. 한 권의 책으로 선생님이 써서 냈는데, 그거에서 출발해서 그걸 탐구한 다음에 그다음 조건을 변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접통의 한 위탑, 원판이 이동할 때 인접한 기둥 사이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걸 인접통의 하노이 탑으로 만들었고요. 또는 일방통의 하노이 탑. 그러니까 기둥이 꼭 일렬로 서 있지 않고 정삼각형의 꼭지점 모양으로 서 있다면 계속 한 방향으로만 원판 이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사이클릭 하노이 탑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기둥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주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하노이 탑인데요. 하노이 탑은 사실은 영재 창의성, 수학 창의성의 탐구 주제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어려운 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나 다를 바람직한 그런 내용을 주제로 선택하면 그 면접관이 그걸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인데 한눈에 알죠. 제가 안 했구나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교육과정 연관된 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제 선택이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카페에서 이건 이제 거의 지금 폐쇄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회원들이 탈퇴를 해서 폐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학창의력연구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교육에서 만든 모든 영재 교재를 거기다 다 올려놨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주제를 한번 선택하면 되겠고,
여기 수학창의연구소에 지금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는 선배들이 선생님이 대략 이제 17년 넘게 중고등 영재를 지도했었는데 선배들이 써는 아주 우수한 보고서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잠깐 화면을 수학창의연구소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보통은 이제 다음을 사용하지 않고 네이버를 사용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다음에다 원래 카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수학창의력연구소라고 수학창의력연구소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메뉴에 수학창의력연구소라고 뜨거든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카페를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폐쇄 공고를 하고 안내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회원수가 좀 많아서 아직은 폐쇄를 못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왼쪽에 메뉴를 볼게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초등 영재, 중등 영재 여기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 영재 만약에 초등학생이 본다면 초등 영재 자료가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 영재 자료. 예. 아마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는 주제들은 여기 연관된 주제들이 다 있을 거고요. 이거 파일로 PDF 파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 안에 예를 들어서 자와 컴퍼스를 꾸미는 세상 안에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파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중등 영재도 마찬가지예요. 중등 영재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수열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PDF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묶여 있는 영재 교재예요. 영재 교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도 있고 해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제목을 목차를 쭉 보세요. 넘겨가면서 목차를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눈에 띄는 거 뭐 무게중심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무게중심을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주제를 정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은 여기 영재 교재가 있을 거고 실제 이 안에 하나의 안에 뭐 도용과 수의 만남, 도용수인데요. 하나를 정하면 이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읽어가면서 주제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교육개발원 2007년 중등 편향하리 탑의 규칙성 탐구는 제가 쓴 건데요.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 후에 박사 논문도 편향하리 탑을 쓰려고 이제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또 하나 이 검색창에 제가 이제 한 17년 넘게 그 영재교재 중등, 중학생, 고등학생 영재를 지도하면서 보고서를 많이 쓰게끔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개인마다 다 허락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개를 해서 후배들이 여러분 걸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PDF로 변환했는데요. 여기에 우수 탐구 보고서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우수 탐구 보고서. 자. 우수 탐구 보고서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걸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들어 GSP를 이용한 기하 탐구, 우수 탐구 보고서, 우수 보고서 아니면 우수 보고서 이게 우수 탐구 보고서를 할 필요 없이 뭐 우수 보고서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수 보고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검색이 다 될 것 같네요.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변형 하노이 탑, GSP 하노이 탑,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많죠. 무게중심 탐구 이 중에서 테셀레이션, 메비우스 D 끝도 없습니다. 이럴 때 다 읽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노이 탑, 이거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대 영재 하노이 탑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상호 평가를 하게 했어요. 밑에.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름이 제일 많은 학생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좀 비슷비슷한데요. 서경덕이가 있고, 그죠? 김하은이 있고, 그래서 서경덕이 걸 하나 보는 거예요. 쭉 가다가 여기에 서경덕, 요 PDF,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 그대로 베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공개했지만 100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이 수업 내용은 보고서 내용은 굉장히 훌륭한데요. 사실은 이거를 전부 다 하나씩 컴퓨터실에서 알려주면서 쓴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 양식을 한번 참고로 해서 보면 되겠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더 우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변형 의타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이 강선우네요, 그죠? 강선우가 좀 받았어요. 그럼 강선우 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 의타 보고서. 파일 받기로 하면 좀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쓴 보고서 내용들이 여기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는데 굉장히 잘 쓴 보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16시간 정도 저희가 탐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실 가가지고 같이 보고서를 쓴 건데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쓴 거예요. 이 양식을 보고 양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탐구 보고서를 쓴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배들이 썼던 거를 참고를 하되 한 가지 꼭 약속을 해주세요. 절대 베끼지는 말아주세요. 참고만 하고. 자, 다시 이제 들어와 볼까요? 그 다음에 주제 탐구 탐구 계획서 작성인데요. 이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한 쪽이나 두 쪽입니다. 대주제를 먼저 선정했으면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의탑을 했다. 그러면 한의탑 안에 그 원판의 이동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진법으로 탐구할 수 있고 규칙을. 그다음에 이진법에서도 원파 몇 회에서 원파 움직이는 원판이 무엇인지 그걸 탐구할 수도 있고 또 몇 회에서 원판이 어느 기둥에서 어느 기둥으로 움직이는지 탐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소주제를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탐구를 진행한 다음에 소주제를 분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주제 선정 후 소주제 찾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탐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탐구할지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탐구하다 보면 이 계획이 계속 변경됩니다. 추가되고 삭제되고 이렇게 돼요. 수정할 겁니다. 계속. 예상되는 결과를 한번 미리 써보는 것도 좋아요. 탐구 결과의 가치와 의미를 한번 진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활동과 보조 작성 이게 이제 본 활동이 되겠죠.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하면 주변에 도움을 얻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떻게 수학 관련 우수한 탐구를 하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아까 보여드린 거를 참고를 해서 자료를 참고를 해서 또는 선배들이 쓴 걸 참고를 해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는 탐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괜히 그 주변에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이상한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금방 눈치채요. 두 번째는 보고서 양식에 맞게끔 작성해야 되는데요. 탐구 동기 방법, 절차, 내용, 결과인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 카페에서 선배들이 썼던 보고서를 보면서 그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됩니다.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추후 탐구 과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탐구를 하게 되면 마무리를 하죠. 보통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어서 계속 다음에 이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있으면 적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중학교에서 했던 거를 고등학교 때 다시 해도 상관없어요. 한의탑을 중학교 때 탐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탐구를 해서 고등학교 때는 변형 한의탑, 그러니까 기본 한의탑 플러스 변형 한의탑, 그러니까 인접통의 한의탑, 일방통의 한의탑, 기둥의 개수를 늘린 한의탑 이런 걸 탐구한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주제를 바꾼다는 것도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탐구를 할 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과정 내에서 이거 좋은 주제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을 변형할 수 있는가, 확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가면서 그리고 심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가면서 주제를 정하고 한번 탐구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